자, 이번 시간에는 사퇴자와 무관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국회의원 선거가 아마 조만간 있을 텐데요.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죠. 그 사퇴자와 이제 무관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건데, 이제 뭐 요새 보면은 그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또 중도에 사퇴하는 일도 벌어지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직전 후 또는 뭐 직전 직후에 후보자의 사정으로 이제 사퇴를 할 때 그게 이제 그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런 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례는 선거 직후에 어떤 시 후보가 사퇴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개표 결과를 한번 먼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위 투표제로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1, 2, 3, 4, 5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순서로 투표했는데 뭐 A, D, C, B, E 이런 식으로 투표한 사람이 이제 2명, B, A, C, D, E 이런 식으로 투표한 사람이 6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갔다고 하자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투표한 이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쌍쌍 비교법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해요. 쌍쌍 비교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 쌍쌍 비교법인데 이제 사퇴 전에 이제 상황을 이제 보면 쌍쌍 비교는 이제 A와 B의 이제 승부, A와 C의 승부, A와 D의 승부, A와 E의 승부. 그래서 A는 이제 이렇게 4번 할 수 있고요. B의 입장에서는 이제 C하고 D하고 겨루면 돼요. 그 다음에 E하고까지. 그 다음에 C에서 입장에서는 D하고 E하고만 겨루면 돼요. 그 다음에 D의 입장에서는 E하고만 겨루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이제 그 겨뤘을 때 이제 그 승률을 한번 따지는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앞으로 가서요. A와 B에서는 이렇게 겨루는데 A는 2표를 얻었죠. 또 여기서 A하고 B를 보면 B가 이겼으니까 B는 6표 확보하고요. 여기서 B하고 A를 보면 또 B가 4표를 확보했어요. 여기서도 B가 이겼으니까 1표를 더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A가 이겼으니까 플러스 1표. 여기서도 A가 이겼으니까 플러스 4표. 여기서는 B가 이겼으니까 플러스 4표. 그래서 여기는 토탈 7표지만 여기는 15표니까 B가 이겼죠. 그래서 B가 1승. 그래서 여기 보면 B가 승이 되는 거예요. 1승. 그래서 1점을 가져가고 패했으니까 0점을 가져가는 형태죠.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의 또 승패를 따져보면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거는 지우고요. 이제 A하고 이제 C하고 겨루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이제 C 그러면은 A가 이겼으니까 2표. A하고 C하고 보면 6표 A가 이겼죠. 그래서 플러스 6. A하고 C하고 보면 또 A가 이겼으니까 4표. 이번엔 C가 이겼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표.
그 다음에 여기서도 C가 이겼어요. 그래서 플러스 1표. 여기서는 다시 A가 이겼죠. 그래서 플러스 4표. 여기서는 C가 이겼어요. 그래서 플러스 4표. 그래서 여기는 6표, 여기는 16표. 그래서 A가 이기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다시 승이 되죠. 결국 C는 졌으니까 패가 돼요. 그래서 1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A 입장에서 몇 번 이겼는지를 한번 봐요. A 입장에서는 자, 패는 볼 거 없고요. 승이 1점, 2점, 3점. 그래서 토탈 3점이 돼요. B 입장에서는 B를 이제 봐요. B는 한 번 이겼고 1점. 그 다음에 여기서 졌고 여기서 비겼어요. 그래서 0.5. 그래서 1.5, 2.5가 되죠. 그래서 B는 2.5. 뭐 C 입장에서는 C는 여기서 패했으니까 필요 없고요. C 입장에서 여기서 또 한 번 이겼으니까 1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점, 그러니까 2점. 여기서 또 패했으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2점이 돼요. 그 다음에 D는 여기서 보면 패했으니까 필요 없고 여기서 0.5, 여기서는 패했으니까 또 필요 없고 여기서는 이겼으니까 1.5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입장에서 보면 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졌고요. 여기서 1점. 그래서 여기서는 1점이 돼요. 그래서 A는 3점, B는 2.5, C는 2점, 1.5, 1점. 그래서 A가 당선이 되는 거죠. 쌍쌍 비교법을 하면. 그래서 C가 사퇴하기 전에는 A가 3점으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퇴를 해버렸어요. 사퇴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C하고 겨루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서 이거 좀 편의상 지우자고요.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C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C는 아예 지우자고요. 이렇게 C를 이렇게 지워요. 그래서 C를 지우고 나서 이제 쌍쌍 비교를 하면은 C가 사퇴하기 전에 C랑 이긴 경우가 있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1점을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경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C하고 D 겨루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C하고 E 겨루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C랑 겨루는 건 다 의미가 없는데 A 입장에서는 1점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는 B하고 C랑 겨뤘는데 여기서는 패했어요. C는 이겼어요. 여기서는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점수 뺏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C하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D의 입장에서 보죠. D의 입장에서 보면 D하고 C랑 여기서 이제 겨루잖아요. 여기서. 근데 D 입장에서는 또 1.1 C가 1점을 가져가고 여기서 D는 패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그 다음에 E의 입장에서도 여기선 E는 손해가 나죠. 왜냐면 E가 이겼는데 그 경기가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0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C가 사퇴 후에는 아까 A가 여기서 보면 1점, 1점, 그 다음에 2점, 그 다음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2점, B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1점, 5, 2.5가 되죠. 그래서 2.5. 그 다음에 D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0, 0.5, 그 다음에 1, 그래서 1.5가 돼요. E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적고 여기서도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적고 그래서 여긴 0.1.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 승자가 B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A가 C랑 겨뤄서 얻은 점수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요 경기가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3점을 받았던 것이 2점으로 깎이지만 B 입장에서는 A랑 진 게임이 요 게임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무효가 되니까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퇴 전하고 사퇴 후에 당선자가 이제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쌍비교법은 어떻게 보면 사퇴자와 무관하지 않은 그런 제도가 되겠죠. 사퇴자의 영향을 받는 그런 투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점표를 아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아까 A가 당선이 됐고 여기서는 B가 당선되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선되지 않을 후보가 중도 하차하여도 당선자가 바뀌지 않는 선거 제도를 사퇴자와 무관한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을 후보가 중도 하차를 해도 당선자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쌍쌍 비교법을 해봤더니 당선자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쌍쌍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퇴자와 무관한 제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단조 기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조 기준 우리가 66명에 대해서 M, K, L 이렇게 이제 하고 후보자가 3명이 있고요. 방식은 최소 득표자 탈락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난 결과는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그러면 66명이니까 우리 과반수가 얼마냐면 34표잖아요. 그죠? 33표, 34표. 그러면 일단 33 또는 34가 안 넘죠. 다 같이. M이 22표, K가 합치면 24표, 그 다음에 L이 20표. 그러니까 K가 당선이 돼야 되는데 과반수를 안 넘으니까 결국은 최소 득표를 한 L이 어떻게 되면 탈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 탈락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탈락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남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M, K만 남죠. 그러면은 자 M 입장에서 보면 M은 몇 개냐면 여기 L이 사라지고 나니까 여기가 이제 M이 1등이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합치면 M이 몇 표냐면 42표, K는 여전히 24표죠. 그래서 42표니까 과반수를 넘어서 즉 M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 위 표에서 KML 순으로 지지한 8명이 요 8명이 대세가 M에 있다. M에 있다. 이 사람을 몰아주자. 이래가지고 선거 지지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MKL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8명이 여기 있어요. 요 8명이 가만히 보니까 M이 좀 여론조사에 보니까 여론이 M이 당선될 것 같아. 그래서 요 M을 이제 K 대신에 M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바꿔서 투표를 한 거예요. 8명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M은 30표가 되죠. 30표. 근데 우리가 33표를 못 미치니까 아직 안 돼요. 그러면 최소 득표를 한 K가 날아가는 거죠. 이번에는. 아이고, K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날아가요. K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M하고 L이 남죠. 오히려 깎구로. 그러면 M은 여전히 여기 보면 K가 날아갔으니까 M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24표. 여기서는 L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36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36표는 당연히 과반수를 넘죠. 그래서 L이 당선돼 버리는 거예요. L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서 투표 지지 순서를 바꿨더니 엉뚱한 사람이 이제 당선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거 제도에서 당선자가 정해졌을 때 그에게 유리하도록 선호도를 바꾸어서 재투표를 해도 당선자가 바뀌지 않는 제도, 그런 걸 갖다 단조 기준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M이 우리가 대세라고 생각해서 이 8명이 M에게 유리하도록 투표를 해줬는데 엉뚱한 사람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 득표자 탈락제라고 하는 것은 단조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죠? 뭐냐면 선거제도에서 당선자가 M이라고 정해졌는데 그 순서를 지지해 주려고 또 바꿨는데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당선되니까 단조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거 제도라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선거 제도를 봤는데 과반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유권자 수의 과반을 얻는 후보는 당선하는 제도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꽁도르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꽁도르세 후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어떤 후보와 비교해도 우위에 있는 후보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쌍 비교법이죠. 쌍 비교법. 그러니까 둘씩 붙여놔도 누구랑 겨뤄도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후보와 비교해도 우위에 있는 후보, 즉 쌍 비교법. 그래서 꽁도르세 기준 후보는 당선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그 김중자하고 그때 노무자인가요? 그 사람이 비교했을 때 다르죠. 그러니까 다수결 제도 했을 땐 김중자가 당선됐지만 쌍쌍 비교법에서는 노무자가 아마 당선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어쨌거나 우리는 합리적인 선거 제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퇴자와 무관한 기준을 좀 만족하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중도 다른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당선자가 바뀌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단조 기준을 만족하면 좋겠다. 그래서 당선자가 정해졌을 때 그에게 유리하도록 선호를 바꿔서 재투표해도 당선자가 바뀌지 않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그 최소 득표자 탈락제. 자, 탈락제. 사퇴자와 무관한 이게 쌍쌍 비교법이죠. 미안, 아까 뭔가 잘못 얘기했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그 과반수 기능, 과반수가 이제 다수결 제도죠.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다수결 제도에 또 해도 당선돼야 되고, 사퇴자와 무관한 제도, 즉 쌍쌍 비교법으로 해도 당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득표자 탈락제 해서 단조 기준에도 모순이 되지 않게 돼야 되고, 뭐 당선자가 바뀌는, 하여튼 어떠한 제도도 다 만족했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 미안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없어요. 현실은 이제 그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각 제도가 이제 만족하는 그 기준을 보면 다수결 제도에서는 과반수는 만족하고 나머지 이 세 가지는 만족하지 않아요. 쌍쌍 비교법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과반수하고 꽁도르세는 성립하는데, 보르다 셈법이 학점이죠. 이게 학점. 잠깐만, 이게 보르다, 여기 최소 득표자 탈락제. 미안. 아빠 여기에서 사퇴자와 무관한 제도가 우리가 아까 쌍쌍 비교법을 여기서 했었어요. 지금 계속 왔다리 헷갈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게 쌍쌍 꽁도르세 후보는 쌍쌍 비교법으로 다시 좀 죄송하지만 정정할게요. 요거는 쌍쌍 비교법. 요거 정정할게요. 그래서 이 보르다 셈법에서는 이 모든 제도가 지금 이 단조 기준을 만족해요. 유일하게 단조 기준을 만족하는 걸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 득표자 탈락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단조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는 사례를 들었죠. 여기서 이제 사례. 그 다음에 쌍쌍 비교법은 이 사퇴자와 무관한 제도가 만족하지 않는 요것도 사례를 이제 들었어요. 그죠? 사례. 그런 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뭐 기타 기준으로 과반수가 싫어하는 후보는 당선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는 기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케네스 에로우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51년도 박사학위 논문에서 불가능 정리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3인 이상의 후보가 있을 때는 이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선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그런 선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197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투표 제도만 가지고도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받는 그런 이제 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사회 선택이라고 하는 그냥 그 주제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총장을 투표하는 이제 제도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선정 위원회에서 5명을 후보로 이제 추대합니다. 그래서 투표자는 후보자 5명 중에 2명을 이제 기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국립대학의 총장은 그 복수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통상적으로 그 2명 중에 1명을 이제 선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보통 총장으로 이제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1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2등이 이제 그 총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후보자가 3명 미만일 땐 이하일 때는 1명만 기표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정. 자, 이제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를 이제 선출한다. 이제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물론 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3인 대상으로 재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1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2차 투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3인 이상의 득표자를 상위 득표자 3인을 하겠다. 1차 투표에서 3인 상위 1차에서 그러니까 5명인데 1차에서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상위 3명을 데리고 과반수 득표가 없으면 2차에서 A, B, C에서 다시 재투표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은 과반수 득표자가 흔치 않아요. 3분의 1씩 더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선책이 이제 복수 추천제, 시간과 이제 경비를 절감한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스티븐 브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양한 선거 제도를 이제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승인 투표제라고 하는 것에서 approval voting, 옹호를 이런 걸 옹호하는데 적합한 후보에 대해서만 순위 없이 기표하는 방식인데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승인 투표제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자발적 후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자발적 후보가 없다는 얘기는 뭐 청소할 사람, 뭐 청소를 모든 사람이 다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명이 뭐 학과에 정원이 있으면 그 중에 뭐 한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은 뭐 한 2-3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그 하기 싫은 일 누가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 후보가 없는 경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선발할 거냐 이제 근데 보통 뭐 밥 사기 뭐 이런 거 하기 싫은 일 또는 청소 당번 이런 것들이 결국 자발적 후보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후보를 이제 강제로 지정을 해요. 강제로. 근데 후보에게 이제 어떻게 강제로 지정했으면 이제 후보자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투표자는 후보자에게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보에게 돈을 이제 걸어야 돼요. 후보에게 돈을 거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일할 맛이 나죠. 그래서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는 그 후보에게 기부할 액수를 음수 또는 양수의 금액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투표인이 적어낸 금액의 합은 0이 되어야 돼요. 뭐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후보자 중에 기부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당선이 돼요. 그러면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른 사람들 중에서 나는 쟤는 꼭 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점수를 준다든가 또는 마이너스 점수 그건 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해서 그 대신 쟤는 나는 싫어. 나는 쟤한테는 일을 시키기 싫어. 그래서 나는 쟤한테는 돈을 받아야지 쟤한테 일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로는 뭐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점수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정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부 금액이 어쨌거나 가장 큰 사람에게 당선이 이제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이제 기부표를 보자고요. 후보자가 5명이 나오고 투표인이 6명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표 그러면 자 투표인 2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점 그러니까 투표인 1은 마이너스 1점 0.2점 이렇게 줘요. 그래서 전부 합쳐서는 0이 나와야 돼요. 0이 안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수 2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투표인 2도 마찬가지로 뭐 1점, 마이너스 1점, 3점, 0점, 마이너스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3점을 주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점수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항상 0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0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이 합을 계산해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죠. 또 후보 2는 0점 5점 4점이 되죠. 그 다음에 후보 3점은 여기 다 계산이 요거 잘못했네요. 여기 개가 있는데 자 그래서 개가 있는데 잘 몰랐네. 자 그래서 개를 보면 이렇게 점수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점수가 제일 많이 접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당선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자, 당선이 됐다는 의미는 투표자 1에게는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거예요. 2라는 금액을 받아. 또 투표자 2에게는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투표인 3에게는 마이너스 1, 즉 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거예요. 까꾸로. 그 다음에 투표인 4는 5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여기 사람한테 주고받을 거 없죠. 마찬가지 이것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 사람이 10이라는 금액을 받고 이제 일을 하는 거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를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무기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기명 투표예요. 근데 선거라고 하는 건 보통 무기명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무기명 이렇게 해놓고 1에 해당하는 점수를 한 사람이 2라는 금액을 이 당선자 모르게 내놔야 되겠죠. 안 보이게. 아니면 미리 그 금액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당선자가 정해진 하여튼 그 방법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먼저 얘기하고